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 그 상도동에 네, 힐스테이트 상도 그 프레스티지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제가 24년 말이나 25년 초쯤 다른 데로 이제 이사 갈 계획이 있거든요. 아, 네. 아니, 다른 데로 이사가 그 분양을 이제 당첨돼 가지고 있는데 아, 네. 그 지금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 앞으로 뭐 내려간다는 사람도 있고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쵸. 네. 지금 팔고서 전세로 한 4년 살다가 그리 입주하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네. 좀 지켜봤다가 네. 여기서 살다가 바로 그때쯤 가서 매도하고서 아, 그리 들어가는 게 나은지 이게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프레스티지 말씀 주셨고, 예, 예. 일단 소장님도 옆에서 계속 같이 듣고 계셨거든요. 예, 네, 예.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 17년도 7월 달에 2017년도 7월에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셨어요. 34평이요? 예, 예, 예. 34평 매수를 했고, 예, 예.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뭐 24년도에 어디로 이사 가시는 계획이신 거예요? 예, 예, 아, 다른 데로? 예, 예. 그럼 거기는 어차피 뭐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입주를 하실 거죠? 그렇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게 상도 그 프레스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신 거고. 예, 그렇죠. 앞으로 전망이. 근데 딱 입주 시기가 24년이에요? 예, 24년? 예. 그러면 일단 예정이니까 이제 입주 날짜는 좀 네. 약간 변동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연도가 24년이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럼 지금 요거 2017년이면 제가 보나마나 엄청 싸게 샀을 거고요. 예, 좀 싸게 샀습니다. 그때 한 이제 5, 6억 시기가- 정도 올라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그때 한 7억 정도 주셨어요? 7억 조금 넘게. 7억 조금 넘게. 예. 그럼 7억 한 조금 넘게, 7억 조금 넘게 7억 매수를 했고, 7억 2천. 예. 매수를 했고, 요즘에 얼마 정도 가요? 한 13억 정도 얘기해요? 그 정도 가죠. 한 근데 13억 제가 이제 정도? 이 핸디캡이 네. 이게 저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1층은 아니지만 이제 저층이라 아, 좀 저층이에요? 예, 매수가 있을 때가 이제 팔리고 만약에 매수가 좀 뜸하면은 네. 이제 매도하는 데는 좀 비싸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살기는 좋은데 네. 예, 뭐 여러모로 다 좋습니다. 살기는. 그냥 이 아파트를 네. 그냥 좀 평가를 하면요. 예, 예. 일단 그냥 네. 뭐라고 할까? 24년도에 입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23년도 입주한 거고요. 아니 2023년. 24년도에 입주해서 지금 예, 매도를 예, 하고 예, 맞습니다. 이걸 좀 전세를 있다 갈까 아니면 뭐 그때까지 있다 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의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인가, 예, 예.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승을 할 것인가 이거에 네.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의견을 좀 구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럴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이유는 2017년도에 일단 매수 시기가 네. 너무 좋았고요. 예, 뭐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제 다 사실 모든 아파트가 올랐거든요. 다 올랐죠. 예. 모든 아파트가 올랐는데 예. 모든 아파트가 6억씩 오르진 않았어요. 예. 그거는 동의하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뭐 작게 오르고 좀 강남은 많이 오르고 그랬죠. 조금 예. 더 그러니까 선호도가 좋은 아파트는 조금 더 많이 올랐고 예, 예. 선호도가 조금 덜한 아파트는 좀 덜 올랐잖아요. 예, 예. 그 우리 아파트 사실 덜 오른 거 아니거든요, 이거? 거의 예. 거의 6억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예.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네. 번째는 2017년도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고 거의 신축급이에요. 뭐 신축은 아니어도 예, 예. 그리고 단지의 규모도 좀 솔직히 뭐 대단지의 규모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동작구라는 위치 자체를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예. 동작구 자체가 사실 서울에서 이게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중간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중심으로 놓고 보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용산이고 바로 아래쪽은 사실 동작구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작구는 강남이며 뭐 여의도며 서울 도심이며 접근성이 어디는 교통 어. 차동 팔다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런 여의도는 굉장한 호재도 있고 뭐 용산도 호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안쪽으로 진입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높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수요층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네. 아파트는 신축급이다 보니까 오르는 상승폭이 더 컸던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예. 지금 이제 뭐 한 3년 정도, 한 3년, 4년 정도 지금 시간이 더 지난 후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해주면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을 때도 공급 대책이 계속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예. 예. 이 지난달에는 공급 대책도 내놨었어요. 예.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 되게 공급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과연 이렇게 서울 시내 안에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과연 그 계획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면 지금 앞으로 뭐 정부에서 말하는 통계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사실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예.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공급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구조 자체가 지금.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공공을 활용해서 하는 민간의 사업에다가 이제 그 공급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예. 과연 얼마큼 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가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신축급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으로는 한 2, 3년, 3, 4년은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전혀.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신축에 대한 공급도 없죠. 정말 이 규제가 정말 많다 보니까 일반 임대사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건 나올 물량도 별로 없어요. 예. 거기다가 우리 아파트는 신축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호도가 조금 연식이 지난 아파트보다 훨씬 좋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뭐 3년, 4년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 예.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한 지리적 위치나 이런 건 안 바뀌잖아요.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예. 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동작구에는 여기 지금 이게 바로 위쪽에는 흑석동이 있어요. 예. 예. 흑석동이 같은 동네 있고 좀. 이게 흑석 뉴타운이죠. 예. 흑석 뉴타운도 이제 금액이 우리 아파트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비싸고 새 비싸죠. 아파트들은 더 비싸질 거고 예. 여기 영등포 쪽으로 그 여의도 쪽으로 신길 가면 여기 이제 뉴타운이라 노량진이 있거든요. 예. 노량진 뉴타운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여기 흑석동도 흑석 뉴타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노량진도 노량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만약에 우리 아파트 정도의 그 단지의 규모로 새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밀리겠죠. 그때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신축 아파트들은 훨씬 높을 테니까. 예, 가격이. 그렇죠. 아, 거기 좀 가격이 따라간다. 훨씬 높고요. 예. 거기 물량 공급한다고 여기 물량이 남아돌지 않아요, 절대로.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이런 쪽에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금액적으로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게 시세가 형성이 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강남 3구 빼고 뭐 마포나 뭐 성동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동작구가 조금 금액이 아직 낮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런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규들이 올라와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3년 4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파는 게 아니고 그때도 내가 이거를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뭐라든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일단 13억 정도가 갔으면 예. 9억 초과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9억 초과에 대해서는 비과세 부분이 없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네.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는데 네. 현재는 뭐 차익이 크진 않은데 아마 그것도 늘어나겠죠. 차익이 크지 않다는 게 무슨 소리죠? 아, 예. 지금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거든요. 네, 공동명의. 예. 그리고 이제 3년이 돼 가니까 네. 이제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금이 크진 않은데 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절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건데 예. 그게 이제 몇 년, 그러니까 한 해 거주할수록 더 많이 줄어들어요. 예. 그 내년부터는 거주하고 보유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잡아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3년, 4년 더 가지고 계시면서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예. 세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동작구의 요 정도 급의 아파트들이 금액이 지금도 제가 봤을 땐 3년, 4년 뭐 걱정하고 매도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고요. 예. 그때까지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매물이에요, 이 아파트는. 아, 예.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예. 그때도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일시적 2주택으로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뭐 1년의 기간이 있다면 이런 거까지 다 쓰셔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절대로 먼저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때까지 조금 보유하시면서 편안하게 가지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